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이제 뭐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장기가 간 같은 경우에는 70%를 떼어내도 나머지 30%가 뭐 빠르면 열흘,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거의 본래 크기 정도로 자라납니다. 기증자분도 지방간이 있으면은 기증을 못 하시거든요. 따님도 지방간이 좀 심해서 기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따님이 정말 열심히 살을 빼셨어요. 사실은 살을 빼서 수술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는 한데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10kg 이상의 감량을 해가지고 오히려 간 기능도 훨씬 좋아지고 간도 수술에 적합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을 하셔서 그렇게 기증을 하신 분들도.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기 위해 열심히 관리해서 병원을 찾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런 사연이 실제로는 적지 않다고 한다. 생체 장기 이식의 대표 주자인 간 이식. 지금은 어떤 단계에 와 있을까? 제가 이제 이식 수술을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. 우리나라는 비형 간염이 상당히 흔한 나라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흔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10년 전만 해도 한 90%는 다 비형 간염에 의해서 간이 안 좋아지시고 그로 인해서 간경화, 간암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. 그런 분들이 결국엔 간 이식을 하게 되셨는데 간 질환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 병입니다. 그 비형 간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비형 간염이 처음 생긴 이후에 간 경화까지 가는데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보통은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정도가 되면 이제 간 경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. 쉽게 얘기하면 간이 버티다가 이제 기능을 확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. 제일 흔한 경우가 이제 복수가 생기는 거, 또 하나가 이제 황달이 생기는 거. 황달이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번에 거는 조금은 사실은 위험성이 좀 높은 상태인데 방송이나 이런 걸로는 제일 흔하게 접하게 되는 정맥류 출혈,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간송 혼수라고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래서 숨도 잘 못 쉬시고,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상태가 되면은 그 단계가 간 질환의 입장에서 보면은 초기는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나 간 이식은 필요하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다. 우리가 이미 의학 드라마를 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특히 뇌사자 장기 기증이 드물어 순서가 잘 오지 않기 때문이다. 장기 이식, 간 이식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이러한 뇌사장기의 기증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체 이식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이식이 지금 다 생체 이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오른쪽 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른쪽 간이 본인 간의 한 70%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. 그래서 그 70% 정도 차지하는 부분을 떼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증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. 단순히 간이 자란다는 사실만으로 생체 이식 수술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. 생체 간 이식이 활발해진 계기는 영상의학과 인공혈관의 발전에 있었다. 온전한 장기를 사실은 이제 절반을 쪼개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적으로 이제 어려웠습니다. 그 간을 쪼개고 났을 때 나오는 혈관들이 얼굴 생김새가 틀리듯이 간 안의 모양도 다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잘라놓고 보면 혈관들이 몇 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뭐 가늘게 수십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간 이식의 기증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게 기증자분들이 그런 그 구조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10분이 본인이 기증을 하겠다고 검사를 하시면 가능하신 분이 보통 6분 정도, 한 60에서 70%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상의학적으로 간을 이제 3D로 만들어서 간 내부의 혈관 구조를 저희가 이제 미리 수술 전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몸 안에다 이식을 하기 전에 바깥에서 혈관들끼리 미리 연결을 해서 한 개로 만들어 놓고 수술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한 개로 만들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또 계기가 예전에는 본인의 몸에 있는 혈관들을 떼어내서 그 혈관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제 합쳐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인조혈관들이 아주 발달을 해서 인조혈관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저희가 그 혈관들의 모양을 개수나 모양들을 자유롭게 조금 이제 만들어서 갖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생체 간 이식은 뇌사장기 기증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결과로 발전했지만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. 앞으로의 생체 간 이식 수술은 더 안전하게
기증자의 삶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.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생체 간 이식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증자분이 본인 간의 70%를 떼어내서 수술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사실 안전하다고 저희가 결정이 된 다음에 수술을 하지만 사실 본인 간의 70%를 떼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왼쪽 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.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왼쪽 간을 가지고 성인한테 이식을 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그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저희도 이제 왼쪽 간 기증을 받아서 그 생체 간 이식을 하는 거를 조금 더 그 활성화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공장기 부분이 되는데, 사실은 지금 인공장기 부분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.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인공간이나 인공심장을 이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는 있는데, 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장기 부분도 꼭 같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간세포를 배양을 해서 인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. 또 기계적으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투석처럼 그 간의 이제 그 기능을 기계가 이제 바깥에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. 30%의 간으로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게 된다면, 나아가 인공장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일 것이다. 그러나 수술이 수월해질수록 수술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? 강남세브란스 병원 외과는 환자분의 그 건강한 삶을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환자분의 그 가장 친근한 식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결코 이제 수술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거의 목표가 아니라,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환자분 그 평생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